자, 급수가 조금 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습니다. 급수가 어려운 것은 SN이 어려워서 급수가 어려운 거지. SN을 하나 구할 수만 있다 하면 리미트 붙이면 극한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훨씬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내용은 현재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그래서 AN이 0부터 조사하고 나서 그 급수를 계산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문제 난이도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왜냐면 뭐가 있으니까 SN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러지? 그러고 나서 할 거니까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SN을 구할 수만 있다면 쉽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됐어요? 급수의 좀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절반 했고요. 등비급수가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의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등비합에 대한 얘기인데 등비합은 우리가 SN이 1이 R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계산했었고 보통 이 식을 많이 씁니다. 얘보다는 그 다음에 R이 1이면 요 식을 썼었겠지. 여기다가 우리는 뭘 붙일 거다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일 거야.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일 거라고. 그러겠지? 이 리미트 붙였더니 얘가 뭐가 됩니까? A가 수가 있다면 A가 1이 0이 아닌 수가 있다면 그러지. A가 양수이면 무한 들어갔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서 얘는 뭐가 되나? 발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뭐가 빠졌어? R이 1인 게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R이 1일 때까지가 수렴 조건이었는데 급수에서는 1이 지금 발산이라고 먼저 빼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적으려고 한 거지 저거? 칸에다 뭘 적을지 몰라서 그래 선생님이 그냥 막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R이 1보다 커버리면 R이 1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R의 n제곱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었지. 얘가 뭐가 됐어? 무한대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왔었지. 그랬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상수니까 얘도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얘는 발산이 되겠다 이 말이죠. 플러스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도 그냥 발산만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된 거야? R이 1일 때도 뭐가 돼? 무한대 발산이 됐고요. 세 번째로 R이 얼마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진동이 되겠지.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진동이 돼서 얘도 발산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R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실제로는 여기다가 뭘 먼저 적고 가는 게 좋냐면 R의 n제곱 먼저 적고 계산한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보고 그냥 쓴 거야. R이 1보다 작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0이 되겠죠.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S는 뭐가 나오냐면 1-R분의 A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얘만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등비수열에 대한 것은 수렴 조건이 있을 거고 자, 수렴 조건은 R이 얼마일 때? R이 마이너스 1부터 공비가 1 사이일 때가 수렴 조건이 되고 그때의 합은 무한합은 1-R분의 A가 되겠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등비급수로 나왔을 때는 공비 확인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1-R분의 A가 될 거다 이거고 실제 문제에서 극한급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주어질 거라는 거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그러면 수렴 조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 뒤에 문제들은 대부분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만 주어질 거야. 그럼 계산하다가 R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제. 등비 급수가 나오면 R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당연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앞쪽 이론 문제에서는 수렴하냐 발산하냐 조사하라는 말은 공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뒤에 가면 문제는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 계산하다 보면 R이
1보다 뭐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을 수도 있지만 큰 놈은 버리고 작은 놈만 갖고 계산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수열 얘는 등비급수. 됐죠? 수렴 조건에 대한 것은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은 마이너스 1부터 R이 1까지고 등비급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가 헷갈리는 부분인지는 알겠죠? 요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기억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등비수열에 대한 급수, 등비급수는 공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합 구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인하고 계산은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로 계산하겠다. 그러겠지? 그래서 수렴 조건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공비가 뭡니까? 지금 2분의 2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고 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1 하면 계산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오른쪽 얘기가 되면 AN하고 AN 제곱이니까 AN은 왼쪽은 초항이 A이고 R이고 두 번째는 A 제곱이고 R 제곱이고 그래서 왼쪽 식에서 1 마이너스 R분의 A가 2가 되겠고 R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왜? 10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2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요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은 공비가 R 제곱이죠.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R 제곱은 0부터 1까지니까 수렴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 제곱이 12가 된다.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두 개씩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지금 연산 중이야. 1 마이너스 R분의 A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R분의 A만 남고 2가 나눠주면 6 이렇게 돼 있죠. 연산 연립 보입니까? 연립? 보여요? 두 개를 B로 와서 풀면은 충분히 나오겠네. 제거하고 문제 풀면 이런 문제는 B로 푸는 게 좀 연산이 빠릅니다. B로 풀어버리면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려. 분모 문제가 바뀌는 것 때문에 틀립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1 플러스 R이 3분의 1 맞죠? 조심해야 돼. 헷갈리면 좀 더 조심해서 풀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나오면 나눠서 푸는 게 좀 더 빠르겠죠? A는 2, 1 마이너스 R 집어넣어서 풀어도 됩니다. 뭐 틀렸다가 아니야. 자, 등비급수가 수렴합니다.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공비가 요 사이고 다음이 수렴하는 것을 고르시오. 다음에 등비수열이니까 여기에 뭐만 따져주면 된다? 공비만 따져주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R의 첫 번째 공비는 R제곱. R제곱이니까 0부터 1 사이니까 수렴. 니은은 뭐냐면 마이너스 R은 있으니까 마이너스 R만 조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R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수렴. 세 번째 디귿은 2분의 R 마이너스 1. 세 번째 2분의 R 마이너스 1은 왼쪽 식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빼서 2로 나눴고요. 오른쪽은 1에서 1을 빼서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얘도 수렴. 리을은 2분의 R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2분으로 나눠서 빼기 1을 했어. 1을 2분의 1로 나눠서 빼기 1을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니까 얘는 발산. 이렇게 되겠죠? 엄마들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 문제입니다.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네. 요거 얘기 안 했네. 급수의 성질. 자, 극한의 성질도 있었지.
극한의 성질부터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극한의 성질은 뭐였습니까? 리미트 AN, 리미트 BN이 수렴을 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가 있다. 그래도 수렴하겠다. 나눌 때는 0이 아닌 것만 조심하자. 이렇게 나온 거고. 급수의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급수도 두 개가 수렴하면 그 각각 수렴을 ST라고 했다라는 것은 뭐 값을 적어라 이런 말이고. 그러면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을 하면 S 플러스 T가 되느냐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합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어? 쪼개서 계산할 수 있었지. 얘를 합 계산할 때 이렇게 쪼개서 계산했었잖아. 시그마 계산할 때 너. 그래서 얘는 이렇게 S 플러스 T가 되는 게 맞겠다라는 거네요. 그러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빼기를 적을 거예요. 이렇게. 빼기. 이게 2번이야. 세 번째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 곱하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우리가 시그마 계산할 때 곱하기를 시그마를 쪼개서 계산했는지 얘를 이렇게 계산을 했느냐 이거지. 했나요 안 했나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시그마 6의 K제곱을 얘를 계산할 때 시그마 2의 K제곱하고 시그마 3의 K제곱 이거 다 더해갖고 이거 다 더 곱했냐 이 말이야. 그러진 않았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뭐만 된다? 더하기 빼기만 된다. 마음 편하지? 얘는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야. 특수한 경우는 제외. 그렇지? 특수한 경우 제외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뜻으로 되겠지. 알겠죠? 보통은 등비급수 쪽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시오라는 거야. 알겠나요? 공비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기억할 게는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론적으로 나온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만 있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이다. 그거 하나에. 그 다음에 수렴을 가지고 더하고 빼기만 된다.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웠던 이제 수열의 극한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어. 그 내용하고 합쳐질 거야. 요것도 빨리빨리 가야 돼. 이제 빨리빨리.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 너희들이 읽을 때 조심할 점은 급수냐 등비급수냐 생각이 약간 달라야 돼. 급수는 모든 급수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등비급수는 딱 등비수열만 생각을 해야 돼. 알겠나요? 등비수열을 하면 공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1번은 급수가 수렴하면 이거는 발산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좀 더 생각이 오래가네. 그러지? 자, 내가 급수의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 뭐밖에 없었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이 된다고.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된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밖에 없나? 그거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그것만 일단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오면 뭐지?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하는 거야? 무조건 요거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0이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1은 뭐냐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요거밖에 없어 일단. 근데 an이 0으로 가면 an분의 1은 0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0이 안 돼. 그러니까 발산이야. 할 필요 없지. 아까 대우까지는 했잖아.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발산이라고. 그래서 얘는 참이됩니다. 됐습니까? 68번은 수렴하면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an, bn이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이지.
이거 대신에 이제 이걸 쓸 거고 이게 0이면 이것이 0 또는 이것이 0이다. 수열해서 했습니다.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리미트 AN, BN 0이면 리미트 AN은 0 또는 리미트 BN은 0이다. 참이었어? 거짓있어? 거짓이었지. 뭔 얘기를 한다고 했었냐면 선생님 반얘기 마지막으로 들어줬고 AN이 0이란 말 안에 앞에는 수렴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AN이 수렴하는 놈인데 그게 리미트 AN은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AN, BN이 0이 수렴하지 않더라도 두 개의 곱은 0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반예가 들어섰지. 발레라고 하더라고요. 반예 했더니 애들이 뭐라 하더라고. 발레가 맞는데 느낌이 좀 어감상한데 반예라고 내가 읽은 거야. 발레가 맞는데 01, 01, 10, 10 말 되나요? AN, BN이 이렇게 되면 곱은 0인데 수렴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69번 아까 여기니까 이거는 첫 번째 문제의 여기니까 이놈은 참이 되겠죠. 이해됐죠? 70번은 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뭐 쓴 거에 뭐밖에 없어? 리미트 AN밖에 없어. 그러지? 얘는 거짓이 되겠죠. 오른쪽 리미트 AN은 0이 안 됩니다. 리미트 AN 플러스 2분의 1은 0이 안 돼. 71번 아까 했던 이론 중에 AN 0이면 수렴한다. 거짓이라겠죠. 수렴하면 0이 된다. 요놈만 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요놈의 대우까지 됐습니까? 다음은 73번 73번이 요거 생각을 해봐야 돼. 참거짓. 참거짓. 그 정도로 우리가 머리 써야 되는 문제는 아니야. 그 정도로 머리 쓰는 문제 아니야. 참일 것 같아. 우리 극한은 일단은 명제는 딱 보자마자 참거짓이 나오는 게 80%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빨리 끝나. 그 중에 한 문제만 우리는 고민할 거고. 알겠나요? 예, 이론이라는 게 그러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수학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틀 안에서만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은 명확하다고 정확해. 그러지? 그 중에 내가 고민할 문제 하나만 떨어져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거다라고 나와야 돼요. 알겠나요? 얘는 AN이 BN보다 크다는 말은 이런 말이잖아. A1보다 B1이 커요. A2보다 B2가 커요. AN이 BN보다 커요. 시그마란 말은 요놈을 다 어쨌다 다 싸그리 왼쪽 더하고 오른쪽을 더했다 이거지. 더 적긴 해야 되는데 더 가긴 해야 돼. 이 좌변이 시그마 AN이고 우변이 지금 시그마 BN이잖아. 그러지? 얘가 큰 놈 키리기만 작은 놈 했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큰 놈들만 더 했으니까 더 큰 게 맞겠지. 그러면서 이놈은 참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얘가 둥어가 붙어야 된다. 요거 아니야. 둥어 붙어야 돼 거짓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요거 생각해야 돼. 조금 헷갈린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은 여기 수렴하면 요놈이다. 아까 얘기했죠? 거짓이죠? (75번) 얘는 왜 아니죠? 급수 나오면 무조건 AN이 리미트 AN은 0이라고요. 얘가 0이고 얘도 0이라고. 같아야 된다고. 지금 급수 이론이 이것밖에 없다고 지금. 나머지는 수열 쪽에 있는 겁니다. 수렴하면 요것도 똑같은 거고 요것도 똑같은 거고 요거는 78번. 이거는 이제 등비급수야. 좀 달라.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지?
얘는 뭐만 보면 돼. 등비급수니까 공비만 보면 되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얘는 공비가 얼마야? r제곱이니까 r제곱은 0부터 1까지 되니까 이놈은 참이 되겠네요. 얘가 발산하면 여기 발산한다. 얘 등비급수야? 등비급수니까 뭐만 보면 돼? 공비만 보면 되겠지. 공비 r이 얘는 뭐야?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는 공비가 뭐야? r제곱이지.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r제곱도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발산이 된다. 참이 되겠네. 수렴하면 이거는 0이 아까 있고 이게 0이면 수렴한다. 이거는 아까 했나 안 했나 모르지만 거짓입니다. 리미트 an이 0이더라도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수렴하고 이게 발산이면 이게 발산이다. 이게 수렴하고 이게 발산이면 이건 발산이다. 어쩔 것 같아요? 일단 어쩔 것 같다 해가지고 내가 거짓일 것 같으면 반예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반예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일단은 참으로 적어놓는 거야. 답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사실 반예를 될 때는 사실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면 됩니다. 왼쪽은 수렴하고 오른쪽은 발산을 하는데 발산 신경 쓸 게 아니라 수렴이 발산을 잡아주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지? 질문 자체가 지금 발산이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수렴할 걸 생각할 거고 얘가 수렴이라 하면 발산할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가 발산이라고 했으니까 수렴할 걸 생각하면서 수렴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발산을 잡아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얘가 수렴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발산이 수렴을 잡을 건가 고민을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렴이 발산을 잡는 방법은 뭐냐? 현재 AN이 0이면 왼쪽은 수렴하겠지. 그러지? 그러면 오른쪽이 발산인데 AN, BN이 다 0이 되겠죠. 그렇지? 0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 이제 발산한다 하면 거짓이 되겠다. 수렴한다고 해도 당연히 거짓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밑에 문제를 풀 거야. 이제 수열하고 급수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는. 자, 활용 중에 순환소수는 다음에 할 거고 도형만 얘기를 해볼게요. 도형 뭐 쭉 나왔어요. 쭉 나왔어요. 뭐 쭉 한번 뭐 평소 한번 읽어보는 거고 여기 이제 핵심적인 말 몇 가지만 해줄게요. 우리는 도형에 대한 얘기가 도형은 뭐가 나올 거냐면 길이, 넓이, 부피가 나올 거야. 질문이 길이, 넓이, 부피가 나올 겁니다. 됐어요? 거기에 우리는 뭘 구하고 초항 구하고 공비 구해가지고 1-r분의 a로 답을 급수를 마무리 지을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초항만 길이, 넓이, 부피가 될 거고 공비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공비는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왜냐면 도형 자체가 등비수열을 만든다는 것은 도형 자체가 일정 비율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래야 등비수열이 나올 거 아니야. 불규칙적이면 등비수열이 안 나옵니다. 규칙적인 내용을 갖고 있을 거고 거기 안에가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닮은 비다 이거죠. 알겠나요? 닮은 비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넓이에 이용하고 부피에 이용할 거라고. 길이면 그대로 이용할 거고 넓이면 제곱비로 이용할 거고 부피면 세제곱비로 이용할 거고 개수가 늘어나면 공비의 개수가 늘어나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줄 거긴 한데 그리고 여기서 딱 한 가지 자 닮은 비를 쓸 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1대 n분의 n으로 쓸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공비로 사용을 할 거야. 이용이야. 바로 공비가 될 수도 있고 제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대신 m 대 n으로 쓰지 말고 1대 n분의 n으로 써라 이거야. 그래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지. 1은 그 전 거, n분의 1은 그 다음 거. 엄마는 알겠죠?
그래서 답이 3분의 2가 나오면 3분의 1을 쓰지 말고 1대 3분의 1을 쓰고 3분의 1을 이용해서 공비에다 적용을 시킬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요 작업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 뭐만 구하자? 닮은 비를 잘 구하자가 이제 문제 핵심이 되는 거야. 그렇지? 도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닮은 비를 구할 건지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닮은 비를 잘 구한다는 것은 뭐 대응변을 잘 찾는 거지. 대응변을 잘 찾는다. 그 다음에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잘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뭐 맛배기. 질문이 뭐냐면 P0, P1 요 길이를 더하라 이 말이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B만 알아내면 되겠지. 자, 이 길이의 B는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2대 1대 루트 3. 그럼 어째? 2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잖아요? 2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2대 루트 3. 얘를 이렇게 적지 말고 어떻게 적자? 1대 2분의 루트 3으로 적자 이거고, 얘가 지금 길이를 묻는 문제니까 이 닮은 비를 그대로 이용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합은 1-2분의 루트 3분의 초항은 길이가 요 길이 1이네요. 1. 끝. 아시겠죠?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도형입니다. 자, 두 번째 도형은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시오. 한 변의 길이는 현재 4입니다. 그러면 요 도형 이렇게 넘어갈 거고, 자, 이 도형은 정사각형에서 부채꼴 빼면 도형 나오겠죠. S1. 여기 S1이라는 말은 합입니다. 아니, 그 넓이를 의미하는 S1이야. 알겠죠? A1이라 적어도 되는데 넓이니까 S1이라 적은 거야. 그러면 요 도형하고 요 도형에 대한 뭐만 알아내면 된다? 닮은 비만 알아내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대응변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대응변은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지. 둘 중에 뭐가 쉬워? 사람마다 둘 다 쉬울 수도 있고 둘 다 어려울 수도 있어. 됐습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구할 수 있으면 천재야. 몇 대 몇이야? 못 간다는 소린데?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 루트 2대 1? 루트 2대 1? 어떻게? 그럼 이 길이가 아니잖아. 대각선이지.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 길이는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야. 우리가 웬만하면 곡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직선은 웬만하면 이용할 거고.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구하는데, 보세요. 자, 대응변의 길이를 구할 때 도형을 만들어내는 이 도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 도형이 만들어진 배경.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도형만 보지 말고 도형이 만들어진 배경까지를 보라고요. 도형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다음 도형이 만들어지는 배경까지 두 개의 도형을 보라 이거지. 그 두 도형의 대응변 중에 제일 쉬운 걸 찾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현재 문제에서는 대각선이 잘 보일 거라고. 이 대각선은 요놈의 대각선이고, 요 대각선은 뭐야? 요 대각선은 이 길이와 같겠지. 그럼 이것 대 이거입니다. 뭔만 이해됩니까? 이제 선생님 얘기하는 말 이해됩니까? 만드는 도형만 보지 않고 그 도형이 만들어진 배경까지를 도형을 보면 닮은 비는 똑같을 거라고. 알겠나요? 그 중에 쉬운 대응변을 보자라는 것이 닮은 비를 잘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드는 방법은 여기가 60도인 삼각형을 가지고 6cm고 만들었어.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요 놈을 이렇게 부채꼴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C2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고 나서 다시 요 길이의 부채꼴을 만들었어. 다시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부채꼴을 만들었어. 알겠나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닮은 비가 얼마냐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건데 바로는 계산이 안 된가? 요거 루트 3대 1 봐볼까? 선생님 뭐라 했어? 이 도형이 만들어졌고 이 도형이 만들어진 배경까지 보라고요. 그 도형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배경까지 보라고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쉬운 변이 뭐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쉽다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라는 말은 그 중에 쉬운 변은 뭐가 쉬울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쉽네.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쉽다고. 얘가 6이니까 얘가 6이고 얘가 6이고 여기는 6루트 3이고 루트 3대 1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닮은 비가 몇 대 몇? 1대 뭐였어? 얼마였어? 6루트 3대 6이었나? 6루트 3대 6이었지? 그러면 루트 3대 1이고요. 얘를 어떻게 쓰라고? 1대 루트 3분의 1을 쓰고 루트 3분의 1을 넓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비는 얼마다? 요놈의 제곱비가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났어. 합은 1-3분의 1분의 초항 S1 구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알죠? 뭐 길이 하나 구해봤고 1, 2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길이 비가 1대1로 만들었어. 자 1이고 얘가 2야. 그래서 잘라가지고 여기 부채꼴 만들고 부채꼴 만들었어. 만들어진 요 부분이 첫 번째 도형이고요. 그리고 이 모형 안에다가 이 선하고 만나는 점, 요 호하고 만나는 점을 연결해서 또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1대2로 만들었어.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색칠을 했다 이거지.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거지. S1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뭐 했어? 지금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 되니까 S1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뭐만 구하면 돼? 닮은 비만 구하면 되겠지. 자, 닮은 비는 두 번째 그림에서 항상 그려냅니다. 두 번째. 됐어요? 현재 대응변은 어떤 걸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여가 1이니까 나는 이놈을 x로 놓고 대응변의 길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러지? x. 그러면 현재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길이를 써서 가면서 식을 하나 뽑아내야겠지? 여가 x. 그러면 여가 x면 1대2니까 여가 2x. 그리고 왼쪽이 45도니까 다시 x. 여기까지는 됐네. 식이 아직 안 뽑아졌지? 안 뽑아졌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에서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100%에 원이 나오면 원 위에 점을 찍어야 돼. 무조건. 원 위에 점을 찾아야 돼. 원이 나오면 원 위에 점을 무조건 찾아야 한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중심하고 연결을 해놔야 돼. 이해되니? 보통 우리가 원 위의 점 중에 어떤 점은 잘 찾냐면 수평 수직은 잘 찾아. 반지름 되니까. 근데 크로스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점을 잘 못 찾는단 말이야. 지금 문제를 풀려면 요 점을 찾아야 돼. 요 점.
요 점을 무조건 중심하고 연결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게 무조건이야. 원에서의 됐습니까? 반원 위에 점이 나오면 지름의 양점 연결하고 직각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도형적 성질 뭐 원주각에 갖다 중심과 갖다 그런 삼각비에서 많이 이용될 거고, 뭐 온갖 비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이용할 거고, 뭐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있는 거고, 알겠나요? 이렇게 선을 그어놨더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길이 여기를 보는데 요 길을 못 구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 그러지? 요 길은 구할 수 있긴 하지. 근데 식을 못 뽑았는데 이렇게 그었다 보면 요게 지금 피타고라스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요 길이가 뭐야? 2-3x고요. 여기가 1-x로 해서 식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비 알프하고 마무리 짓는다 이 말이에요. 닮음이 구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너희들이 오늘 선생님 준 프린트물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에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 거기 있는 정도 문제만 일단 풀어보면서 도형적인 감각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도형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원의 특징들을 이용하는데 이게 첫 번째야. 원 위에 점이 있으면 중심과 연결해 놓고 무언가를 하는데 선들이 필요한 선이라 해서 무조건 많이 그어버리면 힘들어져. 내가 확실하다는 선은 좀 진하게 그때 확실하지 않은 선은 좀 연하게 그어놓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지워야 됩니다. 그러지? 계속 도형은 복잡해질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상가함수 극한 나오면 뭐까지 있으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이 어떤 도형이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이 말이죠. 원은 무조건이고 정사각형 나오면 대각선 생각하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면 수직 이등분선 생각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가계 이등분선 나오면 가계 이등분선의 특징들을 이용하고 닮음 정도 이용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꼭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만 더 풀어볼까? 시간은 다 됐는데? 덜 됐는데? 다 됐나? 좀 덜 됐지? 자이 아니 그 칠판 봐 그냥 너희들 단점이 너희 책이 지금 도형 A4로 해가지고 그림이 조금 좀 작아요. 70몇 페이지부터 했던 것 같은데 용량이 큰갑다. 빨리 안 떠버리네. 자,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쉬운 거 한번 찾아볼까? 이제는 뭐라고? 이런 도형이 나오면 뭐만 찾자? 닮음만 찾자 이거지. 닮음만 찾자. 그러면 이 도형, 이거 도형 뭐까지 생각하자? 배경까지 생각하자. 그 다음 도형, 이 도형 배경까지 생각하자. 닮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이거 5등분 됐습니다. 대각선을 5등분 했어. 5등분 했어요? 닮음 보여 안 보여? 5대2 5대2로 적어요. 5대2 보여? 얘는 5개, 얘는 몇 개야? 2개잖아. 여기까지 2개. 얘는 5개고 얘는 2개잖아. 그러지? 5대2 1대 5분의 2 넓이로 갈 거니까 요것만 보여줄게요. 자 1대 5분의 2로 적으라고요. 그러지? 그러면은 얘가 뭘로 이용할 거야? 넓이니까 R을 제곱으로 사용을 할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그림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 다시 말해서 그림이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공비가 되는 거야. 어려운 생각 아니지? 그러지? 닮은 비 넓이니까 제곱. 개수가 2개니까 2배. 아시겠죠? 최근 문제들은 원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원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무슨 문제지? 못 찾겠다 개꼬리네. 못 찾겠다 개꼬리. 세네가 있나? 어디가 있었지? 세네가 있었나? 센시에 문제가 있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 뭐 어떤 도형을 풀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풀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려는 거야. 이 문제를 너희들이 지금 바로 뭐 당장 풀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현재 조건은 이렇습니다.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2고 가운데 끼어 있는 각이 3분의 파이고 그렇습니다.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2야. 그리고 요 끼은 각이 60도야. 그래가지고 요놈을 각을 2등분 했습니다. 그럼 2등분 하고 삼각형 만나는 점 2점이 발생했겠지. 그러면 2점, 2점, 2점을 갖는 원을 그려서 도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도형은 이 B2를 가지고 평행선 그거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딱 봐도 어렵습니다. 딱 봐도 어려워요. 그러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기록을 해보면 뭐가 나왔냐면 원에서 나온 것이 뭐야? 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뭐야? 원주각 또는 중심각에 대한 내용이 있죠. 원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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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각. 그러면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같다. 현의 길이, 현의 길이 같다. 사이즈가 같다. 요거 대신에 1이 넘겨도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원이 나왔는데 원하고 뭐가 나오면 원하고 어떠한 직선이 나오면 할선이든 뭐 접선이든 이렇게 나오면 뭘 생각하냐면 원과 비례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원과 비례가 뭔 말이냐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 이런 것들 접선이 나오면 요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는 것이 있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현재 그림은 원은 당연히 뭐 중심하고 반지름에 대한 얘기는 얘는 당연한 거야. 말도 안 해도 무조건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는 중심의 역할이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중심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도형들이 약간 특수한 도형들이어야 되거든. 그래야 중심의 위치를 이 도형하고 연결을 시킬 건데 현재 얘는 사실 문제에 쓰이진 않습니다. 이게 도형 자체가 원은 점대칭이니까 도형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도형이 정형일 때는 그 중심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비정형일 때는 중심의 역할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선을 잘못 그렇게 되면 도형 문제 풀이가 힘들어질 거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놓으면 도형 풀이가 힘들어지는 거야. 현재 그림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이 있고 각의 2등분선이 있고요. 자, 삼각형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뭘 이용해? 삼각공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스 두 변과 사이각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써볼까요? AC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셈 곱하기 2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에서 9, 4, 6 그래서 7에서 얘는 루트 7 꽤 많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60도 3이 루트 7 꽤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이 그림이 재밌으니까 많이 나옵니다. 이걸 갖고 활용도가 높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각이 2등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닮은 비. 각이 2등분이면 3대2, 3대2.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5분의 3 루트 7. 여가 5분의 2 루트 7.
원과 비례 요 길이 대 요 길이 곱하면 요 길이 대 요 곱하는 거다. 그럼 요 길이 나왔고 요 길이 나왔네. 닮은 비가 나왔네. 이것 대 이거니까. 이해되니? 이것 대 이거니까 이것 대 이거는 길이 구해봐야겠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초항을 구해야 된다. 이 넓이를 구하는데 아까 여기까지 해결했네. 얘를 이쪽으로 가서 계산하면 좀 더 편한 건 당연하겠지. 할 걸 우리가 구하려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중심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할 걸 구하려면. 이거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 무엇이냐 이거지. 이 넓이를 구하려면 작업이 무엇이냐 이거야. 현재 여가 몇 도야? 자, 원이 나왔고 여기 선을 긋자마자 뭐 어떤 도형이 나왔냐면 사각형이 네접하는 사각형이 나온대. 네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마주보는 각이 180도. 그럼 여가 60도, 여가 120도, 여가 다시 60도.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가 60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요 삼각형이 나왔지. 그럼 요 각을 또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럼 이 각 구했고 아까 이 길이 구했으니까 요 길이 구해도 되겠다. 또는 이 각 나왔으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빨리 구할 수만 있다면 요쪽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초항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네요. 알겠나요? 과거 문제는 이 등비급수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비였단 말이야. 공비. 그럼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가 포인트였다면 그게 요즘은 너무 문제다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공비를 닮은 비를 잘 찾아. 닮은 도형도 좀 불편한데 초항을 구하기 지금 어렵게 도형 문제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도형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도형의 성질들을 잘 이용하고 우리가 아는 기술들을 이용한다. 정 안 되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좌표원을 놔야 됩니다. 좌표를 놓고 푸는 것까지. 알겠나요? 이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도형 문제는 계속 풀어놓으면 도형 먼저 하나 해결해 놓으면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상반기 때 중간고사 때까지가 힘든 것이 도형 때문에 힘들어. 도형 엄청 많이 풀어야 되니까 방학 동안에 조금 시간 내서 이렇게 풀자. 아시겠죠? 자, 일단 과제는